일단 이 노포동 터미널 인근 개발 요구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네, 그 역사 좀 아실 것 같은데 교수님. 기존에 우리 터미널은 고속버스 터미널은 분리가 되어 있었죠. 고속버스 터미널은 80년 중반에 만들어져서 동래구에 지금의 보라 아파트 있죠. 그 옆에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금의 동래 롯데백화점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 시설의 협소함이라든지 교통 문제, 지역의 상권 개발 문제,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좀 원거리에 있다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통합 이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온 게 2000년도입니다. 네. 사실 2000년이면 20년 정도 된 건데 옮겨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시설이 지금 현재도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부산시가 2001년에 이제 시외 고속버스가 도심으로 들어와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포터미널,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라고 하죠. 이 터미널을 건립을 했고 이제 노포 IC가 2005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노포 IC 건립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양산지선,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진출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터미널이 사실은 지금 반쪽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이제 지난해 이 노포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겠다.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조금 노포 복합 환승센터부터 개발이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20년 만에 복합 환승센터로 새 단장합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종합버스터미널에 복합 환승센터를 짓고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대상지는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사와 종합버스터미널을 포함한 6만 6천 제곱미터가량입니다. 시와 교통공사는 내년에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0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대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 복합 환승센터 어떤 곳인지. 복합 환승센터라는 건 이제 터미널의 위치가 부산 외곽에 있죠. 그래서 경남 양산 또 울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산 시민과 경남도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도시철도, 버스터미널 등의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 곳에서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결국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그런 시설이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그 기능에다가 도시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넣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업, 업무, 그 다음에 위락, 심지어는 주거까지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파급 효과를 주자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인식되고 있는 복합 환승 터미널 지역 연계 개발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용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취재를 해보니까 좀 대반전이 좀 숨어 있었어요. 용역이 용역이 영화 스릴러 용역? 아니 저도 반전이 있어요? 스릴러급 이 반전이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시도 그렇고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용역은 시작한 건 알겠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대답 없는 대답을 안 해주는 거. 저희들은 뭐 대충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은 하셨군요. 전문가시니까. 그걸 이유가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한 8, 9년 지나는 패턴을 보면 다 예상되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노포동 이 터미널 용역이 지난해 시작이 됐지만 좀 뭐 빠르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몇 차례 계속 뭐 엎어졌잖아요. 이게 뭐 주변 개발한다고 했다가 노포 복합 환승센터로 이제 만든다고 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산 종합터미널에 대한 기억 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터미널 한 번씩 꼭 가보는. 한번 터미널 이용해서 뭐 연인도 만나러 가보시고. 가족이 봅니다. 제 첫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접근성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연 600만 명이 이용하는 터미널이기도 하고 부산종합터미널이라는 곳은 여전히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모습이긴 한데 왜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났나?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종합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외곽 지역에 입지하는 게 사실은 유리는 하죠. 왜냐하면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하는 게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 기능만 본다면 맞는 곳이에요. 주변에 대해서 사실 금정구에서 어쨌든 지금 내륙의 관문인데 너무 이미지 자체가 초라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도시공학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 그리고 학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지역 쪽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정구의 어떤 행정 관계되는 분이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좀 전환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꾸 아마 성공 사례를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유스퀘어라고 하는 광주 종합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광주 도심에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업, 의무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다 아시지만은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비대해지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서 인접한 센트럴 시티 터미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호남선과 일부 충청선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세계가 민저가 들어옵니다. 그런 성공 사례 지역의 활성화 도움이 되는 성공 사례를 보다 보니 이왕이면 다른 데서 사는 저런 복합 환승 터미널 즉 다양한 도시 기능을 넣어보자 해서 정치인과 금정구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조건 이미 뭐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 녹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일부 용도적 상향 조정은 해제가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그 이외에 이 지비와 상수원 보호구역은 힘들죠 해제하기가. 자 그런 곳에 어떻게 이런 대형의 복합 개발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분들이 저는 조금 대규모의 발상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터미널 보통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쇼핑 시설, 뭐 이용하고 뭐 이런 편의 시설인데 좀 노포만의 그런 매력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야죠. 전원적인 풍경이나 주변에 아주 좋은 환경을 살려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노포 터미널에 가면 오시게 시장도 있고 뭐 화훼 단지도 있고 자연도 있고 외려 강점을 있는 거를 꼭 바꾸기보다 인위적으로 바뀌기보다 이걸 살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관광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노포동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 경제를 조금 살리는 것도 금정구의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일이 아닌가? 저는 조금 개발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조금 생각이거든요. 저런 어떤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저게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게 정주 여건이 주변에 형성이 돼야 돼요. 주변.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성공한 케이스 다 주변에 주거시설이 정주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과 다 복합적인 정주 환경이 다 맞춰져 있는 곳에 다 성공하는데 저기는 그 정주 환경을 일부 넣지 않으면 저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만 가지고 저런 대형의 시설들이 활용 가능할까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래서 아까 막 얘기했는데 용역 결과 얘기하다가 지금 다른 데 빠져.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이 개발에 대한 미련을 계속 못 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최근에 노포 복합 환승센터 용역이 진행조차 못했더라고요. 2018년 7월 부산교통공사 내 노포 복합 환승센터를 위한 추진단이 설치되고 지난해 1월엔 노포역 일대 복합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면서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때는 막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환승센터도 처음에는 뭐 21년도 말 22년도 이때 막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을까 점검해봤습니다. 그런데 노포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포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2차례 유찰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팀은 해산됐습니다. 단독 수의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다가 아직 시기 상정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내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노포 복합 환승센터 추진단은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해산된 겁니다. 추진단까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1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주변의 그런 제한구역, 그런 해제 여부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개발을 추진해보자 이런 추진단이 있었는데 지난해 7월에 효력이 중단이 됐고 그러면서 팀이 해체가 됐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다시 시작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5년 뒤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든지 아니면 스포원이라든지 이제 덕계 그 주변의 그런 지역 개발이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표현 자체를 잠정 보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총선이 치러졌고 백종건 당선자뿐만 아니라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도 이 노포동 주변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 내세웠거든요. 임기 안에 힘들 것 같은데 당선자께서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실현이 될까? 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좀 여쭤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기대를 할 것 같고 네, 사실 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싶죠. 그래서 사실 이 대상지를 가지고 저는 한 10년 가까이 우리 학생들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대안이 안 나왔죠. 결국 마지막으로는. 네, 그 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비를 지원받든지 시비를 지원받든지 어떤 공공의 재원이 투입이 된다면은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혀 그런 게 백지 상태에서는 네. 결국 우수한 민간의 자본이 투자되는 민자 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저기에 민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교통공사가 타당성이라는 용어를 붙인 겁니다. 네, 타당성은 네. 비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경제성 사업성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1.0 이상으로 안 나오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포기한 지금 거나 마찬가지네요. 당연한 네. 거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도 안 될 뿐이며 서울에서 메이저급 용역사들도 회피하는 저 사업지를 네. 어떻게 교통공사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까? 교수님 말씀에 보태기를 하자면 이제 부산시가 2014년에 1억 원을 들여서 종합버스터미널 이론 정비 용역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용역 대상 면적이 종합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36만 1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고속도로 관문 성격에 맞게 숙박시설 유치하고 버스터미널을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에 연계해서 재개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 대상은 뭐 어느 정도 잡을지에 대해서도 용역까지 담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사실은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 네네.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 지역을 주변 환경,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시계 시장이라든지 화해 단지라든지 이런 좀 힐링 그런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좀 생성되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트립 크라운으로 규제가 3종 세트로 묶여 있는데 네네.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작장마을이라는 취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장마을 주민들의 마인드에서 작장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장마을에 작장마을을 위한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마을, 인근 마을 가보니까 굉장히 농촌의 그런 느낌도 나면서 도심의 그런 느낌도 나면서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먼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네네. 가로를 조성해서 아주 고즈넉하게 어떤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참 좋죠.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주변의 정주 환경이나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 부작용이 생기죠. 그런 것도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역발상적인 네. 어떤 아이디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될까요? 분리되어 있던 곳을 통합해서 이전했는데 네. 다시 한번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다. 돌아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은 전원 풍경에 맞다고 보고 넣어두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네. 교통적인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만은 자 고속버스 터미널 즉 이용객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다시 같이 들어가자 동네로. 근데 거기에 서울의 센트럴 시티 터미널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만약에 부산시나 교통공사가 검증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일치시켜서 민자를 유치하고 싶으면은 거기 같으면 사업자들이 당연히 들어온다. 네, 롯데백화점 자리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활성화해서
주변 시설하고 같이 가는 방법은 있다. 단 교통 문제는 별도로 또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있죠. 도심으로 다시 터미널이 이전을 한다면 그런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특히 주 부산종합터미널과의 그 운영 계약 기간이 2021년으로 종료됩니다. 네, 내년이. 예, 그렇죠. SRT 개통 이후에 부산종합터미널의 이용객 수가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지금 부산종합터미널의 그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차피 상수도 보호구역, 해동수용지가 상수도 보호구역 묶였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크라운의 하나인 상수도 보호구역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부산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죠. 이 개발 안 되는 문제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힘들다. 미련이 이제 그만 가져라. 미련을 놓아라. 미련을 놓아라. 네, 그렇군요. 예산 낭비 더 이상 하지 말고 용역한다고. 네, 이렇게 좀 결론이 저희끼리는 이렇게 나버렸는데 일단 뭐 별점 한번 줘보죠.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 지지부진한 이 노포동 터미널 발전 도대체 언제 되나? 그런데 용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취재를 해보니까 좀 대반전이 노포 복합 환승센터 용역이 진행조차 못했더라고요. 당초 노포 복합 환승센터 추진단은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해산된 겁니다. 부산 탈곡기 안일규 이번에 제가 처음입니다. 네. 네. 저는 4.4. 4.4. 네. 오,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고구마 같은 아이템 가지고 왔다. 또 혼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 단독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4.4라는 점이. 배 기자님. 별점 주시죠. 아니 이게 그 지역민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별점 많이 받아서 기뻐하는 거는 고의상 안 될 것 같죠?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한 거니까 이 아이템에 대해서만 평가를 주시죠. 네. 내가 너무 앞서갔군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단독을 했고요. 그래서 잊혀졌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챙겨봤다는 점에서 저는 4.5점. 우와, 네 오늘 되게 후하시네요. 원래 좀 잘 줘요. 아 그렇군요. 나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약할 수가 없어요. 저희 오늘 뉴페이스 따도남 김종구 교수님의 별점 오늘 기대되네요. 우리 부산의 아주 현안 문제를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줬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4.6을 드립니다. 근데 단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를 올려서 우리 패널들을 아주 고생시킨 점에 대해서 감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0.1점을 빼서 4.5점으로 하죠. 학창 시절에 못 받던 점수를. 원래 기자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 난제를 올려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